네, 본격적인 여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라운드도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자, 한 달간의 축구 소식과 함께 서건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도 뜨거워지고요. 어느덧 프로축구 이제 K리그도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라운드에 거의 이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지난 한 달을 엿보니까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뒷걸음질 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에 한 5경기 동안은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요. 네. 한 달 동안 다 합쳐서 이제 2승을 거뒀고요. 네. 오히려 이제 시즌 두 번째, 세 번째 패배까지 당하면서 여러모로 아쉬운 6월 한 달을 보냈던 대구 FC였습니다. 지난 한 달을 쭉 돌이켜 보면요, 네. 일단 희비가 엇갈린 5말 6초를 보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고양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고양은 그렇게 순위가 높은 팀이 아닌데 이날 이제 신인인 박세진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고요. 또 K리그 챌린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울로 선수가 득점을 성공했지만 수비 라인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쉽네요. 하지만 6월달 이제 첫 경기로 넘어오면서 충주를 상대로 한 맞대결에서는 에델 선수의 득점포가 떠지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분위기 반전을 이루는 듯했고 또 선두권 추격에 이제 희망을 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게 계속해서 무승부가 이어집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부천과의 맞대결인데요. 이날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어진 서울 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는 또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경남과의 진주 원정이었는데요. 네. 진주 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했어요. 1대2로. 예. 그런데 지금 경기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 대구 FC의 패턴이 좀 골을 먼저 넣고도 동점을 허용한다든지 역전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았고요. 네. 또 이 파울로 선수의 득점포가 가동은 하고 있지만은 상대팀에게 그렇게 파괴적인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어떤 한 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경기가 사실 선두권 팀과의 맞대결이어서 좀 부담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서울 이랜드전은 좀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데 놓쳤던 경기여서 아쉬움이 많았고요. 예. 대구 FC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공격이 좀 안 풀리는 날은 수비 라인이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반면 공격이 풀리는 날은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뭔가 변화와 또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예. 조금씩 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구 FC 기록을 살펴보면은 슈팅은 가장 많은데 네. 득점이 가장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강원과의 원정 경기는 춘천에서 펼쳐졌고 매우 더운 날씨에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2대1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파울로 선수랑 그다음에 정우재 선수가 이제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또 성공을 해서 특히 정우재 선수의 골은 1대1 상황에서 후반 거의 한 48분쯤 경기 종료 직전에서 이렇게 골포스트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짜릿했겠어요. 예, 근데 이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경기였거든요. 예. 오히려 강원한테 역습도 많이 허용하면서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반면 지금 보시는 안산 무궁화의 홈 경기는 경기 자체는 대구 FC가 거의 압도하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대1로. 네. 여러모로 좀 아쉬웠지만 하여튼 분위기 반전의 씨앗을 봤던 건 강원과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이날 경기 이후 이제 득점에 성공했던 정우재 선수 그리고 이영진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는 잘 풀리는데 골이 안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계속 공격만 하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도 깨지고 이랬는데 이제 한동안 승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강원 오늘 이겼으니까 이제 다음에 안산도 선두인데 이기면 이제 다시 올라갈 발판을 마련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이제 저희하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자기 진영에서 내려가가지고 수비 위주로 경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해서 찬스 때 득점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이제 경기 자체가 어렵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영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우재 선수와 또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봐도 좀 답답한,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여실히 좀 느껴집니다.
사실 뭐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또 선두를 달리는 팀이라고 해도 분명 위기와 또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 한 시즌을 보내는데 예. 뭐 팬들의 마음이나 또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에서도 지금의 이 위기가 어찌 보면 좀 바닥을 치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좀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바닥을 네. 치면 이제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2라운드 이제 2경기 정도 남았는데 요거 잡고 분위기 반전을 좀 3라운드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절반을 보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은 각 팀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지금 남은 2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남은 2경기가 이제 좀처럼 그 둘 다 클래식에서 강등된 부산이랑 대전이거든요. 지난 오. 시즌에 강등됐던 팀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부산은 이 챌린지 무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한 번씩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 부산과는 어린이날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네. 예. 또 대전 같은 경우는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상대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 대전과의 개막전 같은 흐름을 다시 한 번만 보여준다면 대구FC에게도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날 경기는 정말 모든 면에서 공수 밸런스도 맞았고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부산과의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를 했는데 그런 좀 좋은 기억들을 이 선수단이 떠올린다면 분명 분위기 반전을 하고 좀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이제 부산 대전과의 맞대결에 이어지는 경기들이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순위표상으로는 그렇게 힘든 상대라 하기에는 그러니까 순위표상에는 아래에 있는 팀인 안양 그리고 서울 이랜드를 상대하는데요. 안양 같은 경우는 대구FC가 유독 안양에 약합니다. 역대 뭐 그러니까요. 보시다시피 1승 5무 4패입니다만 그러나요? 안양과의 맞대결만 하면은 이상하게 경기를 꼬이고 또 안양의 페이스에 좀 말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약했던 안양을 잡는다면 또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역대 전적 2승 3무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틴 레이니 감독이 이제 경질되고 새로 이제 박건혜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 색깔의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어찌 보면 오히려 안양전보다 서울 이랜드전이 좀 더 쉽지 않은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요 경기들을 잘 했을 때 다시금 선두권 경쟁이 될 이제 안산을 상대하게 됩니다. 안산과의 매치는 지금 올해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예. 안산 원정에서는 이겼고 또 홈 경기에선 졌는데요. 이번에 다시 안산 원정인 만큼 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승점 차가 7점이거든요. 근데 네. 안산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한 4경기 정도를 치르는데요. 그 중에 뭐 한 3승 이상만 거둔다면은 뭐 승점을 9점 이상 쌓을 수 있고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이제 안산과의 맞대결을 할 때쯤에는 좀 선두권 다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